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3일 관심 종목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카카오, 조선주가 좋았고요. 미국에선 테슬라가 사상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포트폴리오별로 보면은 이번 주에 국내 증시는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만 내렸는데 고려아연이 크게 내렸기 때문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특히 성장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성장주에는 조선주하고 방산주가 있었는데 조선주는 50주 신고가가 나왔고 방산주도 하락폭을 진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주식에서는 S&P 500은 내렸지만 해외 주식은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해외 주식입니다. 넷플릭스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최근에 주가가 약해지는 모습인데 중국에서 반독점법 이슈로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43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을 했습니다. 과거에 40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내렸다가 다시 400달러로 4배나 오른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약 69% 상승했다가 하고요. 대부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오른 대선 관련주입니다. 숫자로 보니까 정확히는 75% 올해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 고배당주입니다.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올랐고요. 롯데 정밀화학이 이번 주에 강한 모습입니다. 일주일 내내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요. 바닥에서 약 17% 올랐습니다. 롯데그룹 루머에 그 다음에 본업인 화학 쪽이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화학 쪽에서 4분기 실적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가도 초저평가 단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다음 차트 관심 종목입니다. 차트 관심 종목도 이번 주에 크게 반등이 나왔고요. 한미약품이 300일 이평선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제외하고요. 오리온을 신규 편입했습니다. 오리온은 기술적으로는 300일 이평선을 아주 이제 편하게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이번 주 굉장히 강했는데 보시면 바닥에서는 57% 올랐고요. 이번 달 들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2월 3일날 계엄령 선포와 그 이슈 이후로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슈로는 탄핵 테마주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였듯이 이미 주가가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탄핵을 언급하는 거는 사실 약간 루머에 가깝다. 그리고 현실랑은 좀 안 맞는다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반핵 테마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은 셀트리온이 반등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이 급락한 겁니다. 고려아연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어차피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들어가면 집어넣어야 되는 패시브니까 편입을 했었는데 역시나 크게 내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가총액 10위권은 유지했고요. 이번 주에 주말 기준으로.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이번 주에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크게 오르면서 300일 이평선에서 살아났고요. 193,400원으로 올랐습니다. 주말에 발표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배당과 주식배당,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현금배당 750원, 주식배당 5%. 그래서 5%대 주식배당은 사상 처음으로 큰 폭의 인상 나왔다고 합니다. 역대 규모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슈고, 또 키트루다 유럽 임상 3상승인도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만 떨어지면 이렇게 좋은 걸 하나씩 내나요? 그죠? 다음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 종목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두산 에너빌리티 합병 무산됐죠? 그 다음에 또 원전 관련주로 최근에 탄핵 피해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도 많이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기관들이 많이 팔아서 제외를 하고요. LG U+를
신규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움직임이 좋은데요. 일단 11월부터 급등을 하다가 또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일 이평선을 넘나들고 있는데 과거 경험상 그러니까 눌림목은 나오지만 결국은 위로 뚫을 수도 있다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바닥에서 41% 올랐고요. 300일 이평선 도착했고 시장에서 탄핵에 오른다고 했지만 보시다시피 이미 11월 달부터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이나 탄핵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변동성만 커졌을 뿐이지 실적으로는 그게 우선은 아닙니다. 그죠? 그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자산주입니다. 일신방직, 현대건설, 세방, ELC 모두 52주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마지막에 4일 동안은 최근에 증시가 반등하면서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현대건설 차트망에서 잠깐 보면 그죠? 아주 굉장히 분위기가 삭막했었는데 일단 바닥에서 반등은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다 종목들이 이런 그림이고요. 다음 성장주 보겠습니다. 성장주에서 풍산을 제외했습니다. 풍산은 내년도 2025년도 성장이 둔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외하고 또 방산주이기 때문에 요즘 분위기에 맞지는 않죠. 그래서 빼고 포스코 퓨처엠을 편입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2025년 성장률이 한 4배 영업이익이, 그리고 4분기에도 아직 모르지만 잘하면 흑자 전환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2차전지가 올해 4분기까지는 적자가 날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숫자도 솔직히 믿지는 못하는데 추측하자면 좋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일단 턴어라운드 관련해서 2차전지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를 봐야겠죠.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는 게 조선주 좋았고, 방산주도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그 중에 현대미포입니다. 현대미포가 52주 신고가가 나왔고요. 아주 이번 주에 제일 셌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선주들이 보니까 2025년도 수주가 선박 발주가 증가하고 있고, 또 환율 상승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서 조선주가 가장 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PBR주입니다. 고PBR주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화요일날 급등주가 많이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월요일날 블랙먼데이 이후에 그 주말에 탄핵이 안 돼서 월요일날 급락했고, 근데 시장에서는 화요일부터 갑자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PBR주들이 특히 화요일날 크게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파마 리서치를 한번 볼까요? 파마 리서치도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회사는 지금 연간으로 영업이익을 처음으로 1000억을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930억대라고 하는데 4분기 잘하면 그냥 1000억대 처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애널리스트들이 글로벌 스킨 부스터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당사도 크게 수혜를 볼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막 없이 하니까 조금 길어지네요. 제가 주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법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일단 국정은 안정될 것 같고요. 정부의 연속성 결여에 따라서 정부가 추진해왔던 밸류업이나 방산 쪽에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글로벌 트렌디한 주식 쪽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네카오 인터넷 포탈이라던가 조선 쪽 등은 매력이 높은 것 같고, 2차전지는 지금은 조금 빠르지만 점차적으로 바닥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좀 분기별로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에 이미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사고 싶은 다음에 2차전지 쪽을 종목을 하나씩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